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미시간주 남서부 세인트 조지프시의 법원에서는 죄수가 법원 집행관의 총을 빼앗아 집행관 2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살 사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과정에서 흑인 과격단체가 새를 불리고 있다고 AP통신과 영국의 BBC 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옐로캡, 그린캡, 그리고 우버 등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택시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한인 택시 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해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 분석한 뉴욕시 범죄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의 살인과 총격 사건 발생률은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감소했습니다. 뉴저지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저지 주 상원과의 가스세 협약 분쟁 일자 뉴저지 로드 프로젝트 셧다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대중교통관리사인 뉴저지 트랜짓이 그 여파를 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주에서 통근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12일 오전 11시 30분께 풀리아주 주도 바리 인근의 아드리아와 코라토 사이의 단선 철도에서 통근열차 2량이 정면 충돌해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총격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미국에서 흑백 차별을 촉발한 사회 갈등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고 총성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곳곳에 사건이 본물처럼 터지듯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인종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 힘인 공권력도 곳곳에서 도전받고 있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1일에도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11일 총격 사건 소식 전합니다. 미시간주 남서부 세이프 조지프시의 법원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죄수가 법원 행정관의 총을 빼앗아 집행관 2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시간주 베리언 카운티 쉐리프국의 폴 베일리 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법원 건물 3층에서 법정으로 호송되던 수감자 1명이 몸싸움 끝에 호송 집행관의 권총을 빼앗아 총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집행관 2명이 목숨을 잃고 쉐리프 경찰 1명과 민간인 1명이 총에 맞아 부상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직후 다른 집행관들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날 사건은 지난 7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위에서 경찰관 5명이 사살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로써 올해 들어 공무 중에 총에 맞아 사망한 사법 집행관의 숫자는 2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명보다 11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욕에서도 흑인 강도가 경찰에 맞서다 총격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들은 11일 저녁 브루클린에서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권총을 겨눴던 절도 용의자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이번 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절도범은 3층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끌어내리다가 주택 뒤쪽에 화재 대피용 비상 계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가려다 경찰과 맞닥뜨리자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경찰을 겨냥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팔을 친 뒤 발포했고 같이 출동했었던 동료 경찰관도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용의자가 권총을 꺼냈지만 발포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39살 흑인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가슴과 목 주위에 총알을 맞았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절도 용의자 1명은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도주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살 사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과정에서 흑인 과격단체가 새를 불리고 있다고 AP통신과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비영리 기관인 남부빈곤 법률센터에 따르면 2014년 113개에 불과했었던 흑인 분리주의단체나 우월단체 등 과격단체는 작년 말 180개로 늘었습니다. 1년 새 6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흑인 과격단체가 이같이 늘어난 데는 2014년 발생한 퍼거슨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흑인 과격단체가 늘고는 있지만 규모와 가입자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들의 이념에 고취돼 혼자 행동을 나서는 개인 과격주의자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댈러스에서 경관 5명을 살해한 저격범 마이카 존슨도 이러한 경우로 추정됩니다. 분위기를 바꿔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맨해튼 이외에 4개의 보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린캡 택시의 메달리온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캡의 인기가 시들해한 것은 우버 등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택시 업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등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새롭게 등장한 일명 그린캡.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도무지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새로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린캡의 인기가 택시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들고 있습니다. Business is slow because of the, so many cars, so many competition. Uber come now is green, green's coming, yellow. That's why so business slow. 택시 리무진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급 가능한 그린캡의 메달리온 6,000개 가운데 1,200개만이 발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목표였던 18,000대의 그린캡 등록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Actually, green cap is last year is good, but this year is very slow because its competition market is Uber also this scale business. 보로 택시 사업은 맨하튼 지역에 집중돼 있는 교통 인프라를 외곽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비즈니스이지만 현재 우버와 리프트 등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택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그린캡의 수요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한때 700만여 명의 이용자 수를 기록하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던 그린캡 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이용자들에게 점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옐로캡, 그린캡, 그리고 우버 등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택시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한인 택시 업계도 타격이 큽니다. 과다 경쟁에 따른 한인 콜택시 업계의 영향을 최명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택시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첨단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무장한 택시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인 콜택시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통적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사분들이 불합리 요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질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은 가격 경쟁 면에서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기존의 옐로 그린캡까지 수많은 택시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나친 요금 경쟁으로 인한 내부 출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 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이 이용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시작되었던 택시 어플리케이션 이용은 점차 한인사회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면서 한인 콜택시 이용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택시 요금 이외에 팁과 같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냥 곧바로 아무런 전화 없이 그냥 주소만 딱 입력하면은 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 팁이 없기 때문에 좀 쌀 수도 있고. 우버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택시와 비교했을 때 비용 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인 콜택시는 차량 대출금과 별도의 택시 라이선스 취득 및 세금 등 지출되는 비용 면에서 우버와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편리함으로 무장한 택시 업체의 등장에 한인 콜택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해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 분석한 뉴욕시 범죄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의 살인과 총격 사건 발생률은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감소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 NIPD가 12일 지난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한 뉴욕시 강력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큰 변화는 없지만 살인과 총격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올 상반기인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35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뉴욕시에서 올 상반기에 161명이 살해당했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볼 때 6% 감소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선 뉴욕시의 총격과 살해 사건은 이렇듯 줄어들었지만 올 상반기 뉴욕시 강간 발생률은 7%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92%가 가정 내에서 또는 지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뉴욕시경은 올 상반기 깽당과 마약 조직 체포에 주력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기술 도입과 활발한 사회 치안 활동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범죄율을 더 낮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뉴욕시가 매우 안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체 투표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또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저지 주 상원과의 게스세 협약 분쟁이 일자 뉴저지 로드 프로젝트의 셧다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대중교통관리사인 뉴저지 트랜짓이 그 여파를 맡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뉴저지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 상원과의 가스세 협약 갈등이 일자 뉴저지 로드 프로젝트의 중단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뉴저지 대중교통관리사인 NJ 트랜짓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NJ 트랜짓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던 50만 달러 규모의 뉴저지와 뉴욕 사이의 트레인 터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또 NJ 트랜짓의 레드번 페어론역에 1.4밀리언 달러를 들여 진행하던 대규모 공사가 크리스티 주지사의 명령 이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도 총 5.8밀리언 달러 규모의 뉴저지 러더포드, 시카커스 등의 기차역 재건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고 뉴저지 패터슨과 브로드웨이 버스터미널 보수 공사도 중단됩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NJ 트랜짓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저지주로부터 트랜스포테이션 트러스트 펀드라는 이름의 기금을 받아 진행 중이던 작업들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 문제로 언제 작업이 재가동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대중교통 캠페인 단체의 상임이사 베로니카는 뉴저지주 도로 프로젝트 셧다운이 NJ 트랜짓뿐만 아니라 NJ 트랜짓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나라박 사고 소식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주 통근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12일 오전 11시 30분께 풀리아주 주도 바리 인근의 아드리아와 코라토 사이의 단선 철로에서 통근 열차 두량이 정면 충돌해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도 3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8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져 종이장처럼 구겨진 열차의 맨 앞쪽 객차에서 어린아이를 비롯해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지 방송 화면에 비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객차 잔해를 헤치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희생자 숫자는 잔해를 완전히 치워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마시모 마칠리 시장이 마치 비행기가 추락한 것과 같은 재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고 현장이 처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현지 당국은 충돌한 기차 한 편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 한 량의 기관사는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다른 열차의 기관사는 실종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객차 4량식으로 구성된 사고 열차는 바리 인근 마을을 연결하는 민영철도회사 페로트람피아리아 소속으로 이용자들은 주로 학생이나 통근자들입니다. 사고 당시에도 바리 대학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던 학생들과 바리 공항으로 향하는 여행객들로 열차가 꽉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입니다. 아웃사이더의 돌풍의 주역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2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지난해 4월 말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41일 만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오전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며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승리를 축하한다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그녀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며 나는 그녀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당 대선 후보를 공식 선언하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를 12일 앞두고 이처럼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은 그녀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칠 전망입니다. 다만 아웃사이더인 샌더스 의원을 지지했었던 젊은 유권자층이 이날 지지 선언을 계기로 곧바로 힐러리 지지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편 이날 퇴장한 아웃사이더 샌더스 의원의 도전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 정강과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공약에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을 비롯한 건강보험 개혁과 대학 무상교육 등 자신의 진보 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경합주에서 히스패닉 유권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경합주인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등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히스패닉 수가 크게 늘어 이들 주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비율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증가는 멕시코 국경에 벽을 설치하겠다 등 히스패닉에 대한 공격을 일삼았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캠프가 히스패닉 직원을 고용하는 등 히스패닉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한 번 등을 돌린 유권자는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가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내세워온 남중국해 일대 항행의 자유작전도 대외적인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제적으로 승기를 잡은 미국은 앞으로 남중국해 판결 수용 불가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향해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결과에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판결 결과 환영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 뒤 양국에 판결 내용을 준수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중국은 12일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필리핀에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 중재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동시에 최고 수의 정부 성명을 통해서도 자국의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유럽연합 지도부와 만나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상 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이 나온 직후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중국 인민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은 20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가장 먼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관련된 권익을 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매경기 강정호 선수의 선발 출장 여부와 경기 실적, 발언 등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미 연방과 일리노이주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시카고 경찰에 강정호와 관련한 경찰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자유법은 1966년 연방 차원에서 처음 제정됐고 정부기관이 공식 배포하지 않은 공적 정보 또는 문서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인 트리븐 리뷰는 지난 주말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시카고 경찰에 강정호 사건 관련 경찰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5일 강정호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고자 신원은 23살 여성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지난 17일 시카고 원정 경기 당시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숙소인 시카고 도심 버나가 호텔로 불러 술을 먹인 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와 미국사회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사회 단신입니다.
뉴욕 한인회를 살리자는 한인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지역사회위원회가 지난 11일 뉴욕 한인회에 $1,400를 기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오는 14일 프리크 니스밸리 골프코스에서 상록회 운영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 단신입니다.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했습니다. 미 민주당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이메일 스캔들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공화당이 11일 검찰에 클린턴의 의회 위증 혐의를 조사해 주도록 공식 요청했습니다. 상당수 유럽인들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테러 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몰려든 지난해 이후 1년 만에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어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1일 보도했습니다. 12일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와 원유 가격 전망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04달러가 오른 배럴당 46.8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를 덮고 있는 구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 연구진 등은 198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위성 사진을 분석해 학술지 네이처 최신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가 미국 지역 직원의 임금을 최대 15% 인상합니다. 스타벅스는 오는 10월 3일부터 지역과 매장에 따라 미국의 직영점 직원의 임금을 5% 또는 그 인상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여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스타로 꼽혔다고 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타 100명을 선정한 셀러브리티 100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총 1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스위프트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이어집니다. (7월 13일)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7월 14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7도, 섭씨 25도가 되겠습니다. 7월 15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5도, 섭씨 35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5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7월 16일은 오후 동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